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가 입사 15년 차에 세후 400 받는데도 부선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고액 영문자 취급입니다. 저도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고생 많이 했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당연히 고생 많이 했겠죠, 여러분. 한 분야에 15년 동안 살아남았으니까. 15년 동안 다녔다는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 분야에서 안 그만두고 안 포기하고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는 거죠. 뭐 나이 먹어보면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한 분야에서 안 그만두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정말 없고. 네. 뭐 돈이 어떻든 간에 한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일단 성실함이나 어떤 그런 근면함은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리고 한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능력 인정받았으니까 오래 다닌 거겠죠. 실력이 없으면 내보내겠지. 그래서 이분이 15년을 다녔다는 것은 그래도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15년 동안 다니면서 뭐 그만둘 그런 위기 같은 게 있었겠죠. 직장 다니다 보면 이제 369 법칙이라고 하십니다. 369 법칙. 이게 뭐냐면 보통 퇴사 유혹이 3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 한 번씩 온다고, 3개월만 한 번씩 온다고 이제 369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이게. 그래서 369를 잘 넘기면 이제 1년 지나고, 그렇게 해서 369 달버티면 또 2년 지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직장 다니면 항상 퇴사를 고민합니다. 퇴사를 고민해. 근데 이제 그 견뎌야죠, 여러분. 네. 근데 정말 우리 회사가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무 힘들다. 정말 대우가 안 좋다. 이러면 사실 뭐 그만둬야 되긴 합니다. 근데 딱히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일이 힘들게 하지만 대우는 좋은데 뭐 못하겠다. 이러면 사실 좀 문제 있어요, 여러분. 네. 사실 요즘에 뭐 직장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좀 빨리 그만두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네.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둬.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젊을 때야 이렇게 좀 그만둘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한 군데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서. 정착을 쭉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먹어서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젊을 때 자주 그만둔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자주 그만둔 케이스가 좀 많아, 이게. 이분도 이 분야에서 많이 봤겠죠. 네. 1년, 2년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많이 봤겠지.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보면서도 난 그래도 참아야겠다. 어떻게 버텨야겠다 마인드로 버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15년 정도 된 거고, 세금 떼고 한 400 정도 벌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400 정도면 나쁜 월급 아니에요. 교대 근무가 아니면 괜찮은 월급입니다. 주간 근무하면서. 물론 이 월급 받아도 뭔가 이제 불만이 있겠죠. 뭐 특히나 가정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빠듯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 있는 분들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뭐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내가 400 벌면 500, 600 버는 사람 비교하고 내 밑에 350, 300도 있다는 사실 잘 몰라, 이게. 항상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위도 봐야겠지만 아래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위만 봐요. 위만 보고 아래는 안 봐. 물론 사람이 뭔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위로 보는 건 좋은 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위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 먹어요, 이게. 아래도 있는 건데,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사회를 볼 때 좀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상도 있으면 지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저층 아파트 있는 거야. 구축이 있으면 신축도 있는 거고. 대도시가 있으면 중도시도 있고 소도시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 아래 단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시야가 좁아지고 좀 위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400 번다고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쪽 분야에서 나보다 못 보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기 바랄게요. 이게. 부선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고액 연봉자 취급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직원들이 이만큼 못 벌잖아요, 이게. 님은 부러워한다는 거죠. 나는 이 월급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내 정도의 어떤 위치나 연봉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이 월급뿐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항상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좀 아시기 바라게. 그 적게 받는 사람도 나름 이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참고 버텨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분도 이제 지금 자리까지 버티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게. 이것저것. 버텨가면서 많이 참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연봉 올려받는 건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것보다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20년, 25년 쭉 다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다닐 수 있을까? 안 그만두고, 안 잘리고. 이거 사실 고민해야 돼, 이거. 예. 뭐 진급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급을 하면 돈을 더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도 많이 돼. 왜냐? 더 이제 잘리기 쉽단 말이에요, 보통. 직급 올라가면. 책임감도 높아지고. 왜냐하면 자리가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 월급쟁이들은 뭐 돈 더 많이 받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내가 앞으로 이 직장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다녀서 나이 먹어서도 안 잘리고 쭉 다닐 수 있을까? 예. 안 그만두고 쭉 다닐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 뭐 나보다 이제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이런 거 비교할 게 아니라 이분도 아실 거예요. 입사 15년이면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면 이분도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마음에 안 든다 직장 그만두면 내 인생에서 이만한 돈 주는 회사 다니기 힘들 것이다. 이거 알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좋은 데 이직하는 거 힘들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 계속 버텨야 되고 그럼 내가 앞으로 나이 먹어서도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어떻게 이 회사에서 내가 다녀야 나이 먹어서도 20년, 25년까지 쭉 다닐 수 있는지 이거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직 23년 차이고 세전 고전 600 정도 되고 세후 450 정도 되는데 세후 500 정말 힘들어요. 그나마 수당도 나오는 게 연 1500 정도 돼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교직이라 하는 건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 예, 아마 이분은 교사님인 것 같네요. 23년이면 좀 오래 하셨네. 예. 교사가 그래도 괜찮아요. 예. 특히 여자집은 괜찮잖아요, 이게. 근데 좀 교사분들이 좀 노출해가 좀 많아서 그렇지만.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교사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긴 했어. 그래도 교사는 괜찮은 직업이야.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안 잘리니까 이게. 특히 공교사면. 이분은 아마 공교사신 것 같네요. 사립교사들은 보통 정년 채우기 힘들어요. 네, 사립교사들은.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가 공립인가 사립입니까? 저는 중학교는 공립이고 고등학교는 사립인데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넘어서 남아있는 선생님 별로 없더라고요. 교감이나 교장까지 달지 않는 한은 없었어요. 보통 50대 잘못해야 50대 초반 정도 다 명퇴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립학교들은. 공립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쭉 가는 거죠. 아, 이분은 공립인 것 같고. 근데 교사가 좋긴 하는 단점이 뭐냐 하면 좀 연금 많이 뗍니다. 교사는 사학연금이죠. 고문연금이 아니라 사학재단인데 보시면 세금을 무려 150만 원 뗍니다. 150만 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세전을 6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곱하기 12하면 7,200. 수당 1,500이면 그 연봉으로 세전 연봉으로 8,700 정도 됩니다. 꽤 많이 벌죠. 많이 버는데 세금 무지하게 많이 떼는 거예요. 수당도 아마 세금 많이 뗄 겁니다. 예. 이건 아마 그런 거일 거야. 아마 이 수당 얘기하는 거 아마 이제 정근 수당 그리고 성과급 그리고 이제 뭐 명절 상여 공무도 다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뭐 그 연차 수당 이거 합쳐서 나온 돈이 1,500 정도 된다 이 말일 거야 아마. 아마 여기서 한 6, 7년 더 일해야겠지 이분 같은 경우는 23년 일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돼야 이제 500 되겠죠. 근데 500 받을 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단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와 근데 세금이 진짜 많이 떼긴 한다. 150만 원. 와 4분의 1을 되네. 예. 아마 사학연금 많이 뗄 겁니다. 교사분들 월급 보면
이 사학연금이 정말 살벌하거든요. 이 사학연금이. 여기 보면 교사 40년 차. 옛날 거. 여기 보면 떼는 거 보면 정말 살벌해요. 이 사학연금이. 뭐 떼는 만큼 그만큼 또 많이 받기도 한데 제대로 나와주는 게 없네. 그래도 공무원은 좋은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교사인데 사학연금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연금이 더 많이 나와요. 물론 사학연금도 개혁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신규 교사분들은 많이 못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년제까지 버텨가지고 그만두면 꽤 많이 나옵니다. 한 300 정도 나오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내서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노후 걱정은 없겠네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철밥통이 짱이죠. 예, 공무원 짱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좀 나이 먹어서도 이제 안 잘리는 이런 직업군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잘 참고 다니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